자, 그 다음 안타깝지만 하락을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HSD 엔진이고요. 9위는 파워로직스, 그리고 8위는 S-오일, 그리고 7위는 SK이노베이션, 6위는 현대차, 5위는 RFHIC, 그리고 4위는 세아베스틸, 3위는 대교, 2위는 한미약품, 그리고 1위 역시 세아베스틸인데 요거는 영업과 연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아베스틸이 그래서 두 개입니다. 뭐 제가 잘못 쓴 건 아니에요. 철강 업황 좋다고 하지 않았어 알뜰맨? 그렇죠. 근데 얘가 왜 1위였나? 이것도 이따가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4분기 업황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영업이익 컨센서스 나왔을 때 현대차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바로 빼야지. 글쎄요. 현대차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대차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레포트에서는 현대차 좋다 다 그러고 있어요. 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지표만 보고 안 좋아질 거야. 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업실적을 보고 그 다음 전망이 어떤가를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현대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금액만 봤을 때입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금액만 낮았는데, 자, 10위는 삼성물산이고요. 9위는 세아베스틸, 그리고 8위는 한미약품, 그리고 7위는 기업은행, 6위는 세아베스틸, 5위는 현대건설, 4위는 현대중공업지주, 3위는 SK이노베이션, 2위는 S-오일, 그리고 1위는 현대차가 되었습니다. 요거 왜 그런지는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컨센서스는 없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YOY 영업이익률 퍼센트가 낮은 기업을 10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포스코 강판이고요. 그리고 9위는 대한전선, 8위는 제주은행, 7위는 LB세미콘, 6위는 세이브존입니다. 5위는 하이로닉, 4위는 종근당 바이오, 3위는 동아ST, 2위는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1위는 슈프리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거, 은행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철강도 있네요. 그리고 슈프리마를 딱 보니까 전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셋. 결과가 안 좋았구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적자 전환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10위는 한미사이언스고요. 9위는 현대차, 8위는 한미약품, 그리고 7위는 아가방 컴퍼니, 6위는 대교, 5위는 SK이노베이션, 4위는 엘컴텍, 3위는 S&T중공업, 2위는 S-오일, 1위는 호텔 신라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역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지난 2분기 때 대교가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아예 적자 전환을 해버렸네요. 역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은 대교 좋아질 거야 라고 했던 말,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원격 관련된 언어 학습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때 좀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호텔 신라에서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아베스틸입니다. 세아베스틸 여러분들 알다시피 철강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3분기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나왔고요. 연결 영업이익 손익은 YOY 대비해서 마이너스 191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철 스크랩 가격이라던가 전력비 상승, 그러니까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전력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이런 좀 악화도 있고, 그리고 제품 믹스 악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격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갔다. 그리고 특수강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13%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특수강이 좀 잘 나갔으니까 나중은 좋아지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수강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자동차랑 건설기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4분기부터 자동차라던가 건설기계 중심으로 좀 동사의 판매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잘 봐야겠다. 4분기 영업이익이 소폭 흑자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주력 제품 수요가 가동률이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재고가 소진되고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세아베스틸 잘 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현대차 차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온 거야? 불만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뚜렷한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3분기 영업이익 적전, 그러나 이 일회성 비용인
엔진 관련 충당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늘었대요. 엔진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 나갔다. 시설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나갔고 3분기는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거 다들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만 딱 봤었을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지금 3분기는 안 좋다 하더라도 일회성 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4분기 좋아질 거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카드에 관련된 부분도 있죠. 우리가 차를 살 때는 카드로 할부로 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신차 효과를 통한 점유율이라던가 SUV라던가 제네시스 같은 그런 고부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이라던가 원가 절감이라던가 충당금 선반영에 따른 비용이 감소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 일단 3분기까지 현대차에서 19년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었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믹스 개선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환율입니다. 그리고 금융도 큰 역할을 차지를 했고요. 물량 감소라던가 원가, 기타 이런 것들은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성과를 냈구나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자, 이 표는 하나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와 있는 그 리포트를 제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투자증권의 리서치 부분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프리마 뭐예요? 그렇죠. 바이오 인식 관련된 거예요. 보통 이제 지문 인식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왜 떨어졌는지 기사들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핸드셋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셋이 좀 좋아질까? 어떻게 될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인증에 관련돼서 이슈가 좀 크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뢰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극복했냐라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기술이 지금 상용화가 되었고 이게 2020년도 산업 기술 성과에서 16선에 선정이 되었다 이런 기사는 제가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퀄컴이라던가 대만 이지스 테크놀로지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후면에 이제 내장 지문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바이오 사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S10, S20 그리고 노트 20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쩐지 내 노트 10 플러스에는 없더라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슈프리마에 대한 전망이 어떨까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상을 받았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상 받은 거 같은 거 선정됐다라는 거는 선정이 됐을 뿐이지 이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막 그렇게 벌 수 있는다라던가 아니면 어디 활로가 열린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상을 받은 거 가지고 영업은 할 수는 있겠죠. 우리 회사 이런 회사예요. 우리 회사 상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장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모멘텀으로만 봐야 되고 앞으로 이제 핸드셋 부분이라던가 슈프리마는 핸드셋 기업이니까요. 카메라와 지문은 다릅니다. 카메라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고르는 기준이 이 성능이 아니에요. 카메라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봐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문 인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지문 인식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이에 따른 공부를 해야 된다.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안 좋을 것 같았고 그리고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리포트가 나와서 좀 놀랐거든요. 자, 신호는 걸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3개의 분기가 지나갔죠.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로 인해서 연속 적자가 지금 나왔대요. 어쨌든 호텔 신라는 면세점이 됐던 호텔이 됐던 간에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말 이렇게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시장 우려 대비 적자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포인트다. 그리고 서울 시내 면세점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는 매출이 회복이 되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주 면세점이라던가 뭐 다른 곳의 공항에서 면세점이 중단이 되거나 뭐 면세점 매출이 급감이 되거나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해 77%가 하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3분기는 진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지나오면서 면세점 매출이 점점점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의 면세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오고 관광객도 없는데 거기 자리 차지하고 있어봤자 돈만 나가지 여길 왜 있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텅텅 비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여기에 따라서 임차료 감면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70%인가? 아무튼 감면 효과가 있고, 이로 인해서 4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 너무 안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광군절 때 화장품 수요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 시점은 지금 현재 찾을 수는 없어요. 코로나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야 뭐 방역이 정말 잘 된 나라니까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단위로 지금 나오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쇄령이 나오고 있고, 유럽 국가들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가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어떤 애널리스트님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내 지인이 야 이제 호텔 신라 바닥 아니야? 그럼 지금 들어가 볼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게 나쁜 투자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은 다시 반등이 올라올 거라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오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고생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별이랑 매출 개선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대신증권에 있는 리포트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환율, 그리고 중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중국 단체 관광객 수가 회복이 되었을 때는 주가의 변동이 올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대신증권의 애널리스트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만큼 사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호텔 신라의 매출 비중 추이를 봤더니, 저는 호텔 신라라고 해가지고 호텔만 주구장창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내 면세점이 57%고요. 그리고 공항 면세점이 34%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호텔 신라에서 거의 91%가 면세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91%의 매출 비중이 면세점이니까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이 포인트를 그래서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호텔이 7% 그리고 레저가 2%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요거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 레포트였습니다.